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과정 잠깐 테스트 보자. 자, 1번은 뭐예요? 전기죠. 그죠?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해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를 뭐라고 불러줘요? 유도 전류. 이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하고,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줘요?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이 현상 자체는 전자기 유도.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뭐? 유도 전류.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불러줘요? 유도 전류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OXX예요.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석을 느리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더 큰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일을 더 많이 감던지, 아니면은 더 강한 자석을 쓰던지, 아니면은 이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던지, 이 세 가지 경우에 더 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는 코일이 회전하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고, 발전기는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가 주로 전환되는 에너지를 나타냈대요.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오디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모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반대예요. 건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거꾸로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쓰는 거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은 일정 시간 동안에 이 초죠.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로 구해줘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뭘 쓰니까?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와트를 쓰죠.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을 해주는데, 이 와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줄 퍼 세크하고 같은 거예요.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얼마래요? 소비 전력이 100W인 전기 기구가 5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자,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해줘요? 전기 에너지 E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 단위를 뭘 씁니까? 초를 씁니다. 전압 단위는 뭘 써요? 볼트 쓰고, 전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럼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력을 구해주는 전력 P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전압과 전류의 곱 또는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 또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구해줘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의 곱인 전력에다가 사용 시간인 뭘 곱해주면 돼요? 초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W에다가 몇 초 동안? 5초 동안 사용을 하면은 단위는 얼마가 돼요? 500줄이 되는 거예요, 줄. 자, 220V 44W라고 표시되어 있는 전구가 있대요. 그러면 얘는 220V를 공급했었을 때 44W의 소비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44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건데 얘를 전격 전압을 걸어서 2시간 동안 사용했었을 때의 전력량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전력량은 사용한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의 단위를 뭘 쓰냐면은 진짜 시간을 써요. hour를 사용을 해요. hour. 그러니까 전력량의 단위는 뭘 쓰냐면은 와트 시, 와트 hour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몇 와트? 44W가 몇 시간 사용한 거예요? 44W를 2시간 사용을 했으니까 88W 시 만큼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전력량을 뭘로도 바꿔줄 수 있냐면 전기 에너지로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전력량은 와트 아워죠. 근데 전기 에너지는 이 아워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는 시간이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세크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1와트 시는 얼마가 되냐면 3600줄이 됩니다. 왜? 1와트에다가 아워만 뭘로 바꿔주면 되니까? 초로 바꿔주면 되니까 1시간은 3600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1와트 시는 얼마가 된다? 3600줄. 오케이? 네. 자, 중단원 기출 문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코일 주변의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 내부에 뭐가 변합니까? 일단은 자기장이 변하죠. 자기장이 변하고 이에 따라 전류가 유도되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줘요? 유도 전류라고 하고 이때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서로 뭐가 돼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따라 자기장, 유도 전류 반대. 그래서 이게 넣을 때 뺄 때 계속해서 전류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바뀌어서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주는데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 전자기 유도는 결국에 뭐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전의 원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는 교류라고 하는 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결국에는 자석과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라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발생 안 하는 거라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넣어두면 변화가 없으니까 안 생겨요. 얘도 넣어두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왕복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자석 사이 그 다음에 코일의 한 끝에서 자석이 왕복 운동할 때 코일의 한 끝에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이것도 되는데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가 N극 자석이고 여기가 S극 자석인데 코일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코일이 요 사이에서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N이 있다가 없어졌다, S가 들어왔다가 없어졌다 이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원래는 가능해요. 그리고 코일의 한 끝에서 자석이 왕복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라서 실제로는 답이 1번, 4번, 5번 이 세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 않는 거? 그럼 2번, 3번이죠. 네. 자. 자. 그 다음에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했었을 때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은 지금 자석하고 코일이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가까워지는 경우가 B가 됐단 말이에요. 유도 전류가. 자, 그런데 자석은 가만히 두고 코일을 자석에서 멀리 움직이면은, 코일을 멀리 움직이면 어차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서로 멀어지는 경우죠. 자석을 멀리 하나, 코일을 멀리 하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어차피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을 한다. 맞고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 정전기 유도가 아니에요. 정전기 유도가 아니라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뭐 이런 모기가 다 있잖아. 낚시인데. 자, 정전기 유도는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검전기.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색이 세지고,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도 세고, 코일 주위에서 움직이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세고, N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유도 전류 방향도 다 반대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 A, B를 길이가 다른 다리끼리 코일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다른 다리끼리 코일에 연결했다는 소리는 서로 무슨 연결했다는 소리예요? 직렬 연결을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직렬, 하나는 길이가 다른 다리끼리 코일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죠. 결국에는 하나는 긴 다리가 하나는 오른쪽에 돼 있고 하나는 긴 다리가 왼쪽에 돼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이오드는 전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맞게 흐르는 경우에만 불이 들어와요. 반대 방향으로 연결을 해주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자석을 N극을 가까이 했더니만 B에 불이 켜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N극을 멀리하면 어디에 켜져야 돼요? A에 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는 전류 방향이 불이 들어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 다이오드의 특징이에요. 그럼 N극을 멀리하면 A에 불이 켜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발광 다이오드는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N극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면 A와 B에 어떻게 돼요? 모두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오진 않아요.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는 거지 모두가 아니라 동시에 켜지진 않아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고 멀리 하기를 반복하면 이게 맞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를 만들고 양 끝을 막은 후에 흔들었더니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대요. 이때 일어나는 에너지 과정은 흔들면은 결국에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빛이 났으니까 빛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각각 어떤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금 건전지를 연결해서 이 프로펠러 돌리는 거죠. 이거는 전동기예요. 전동기고 얘는 거꾸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얘는 일종의 발전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터를 전기를 연결해주면 모터가 돌아가죠. 거꾸로 모터 앞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고 그 다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장 안에서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얘는 자기장 안에서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가 아니라 전기가 역학적 에너지고 정전기 유도가 아니라 전자기 유도고 나의 코일은 자기장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이게 가예요. 그러니까 5번이 맞겠죠. 가와 나는 구조가 비슷하지만 하나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입니다.
자, 풍력 발전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로 전환이 된다. 그죠? 발전기니까. 바람이 가진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주는 거니까 틀렸고, 수력 발전기도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발전기는 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전지를 이용해 손전등을 켤 때에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틀렸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예로 옳지가 않은 것은 결국엔 뭡니까? 여기서 5번이 틀렸죠. 화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연소에 의해서 뭘로 바뀌고요?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는 물을 끓여서 운동 에너지를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바뀌는 경우에는 태양전지밖에 없어요. 저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0번. 가전제품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열이 아니라 운동이죠. 자,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고, 오디오는 소리로 바뀌는 거 맞고, 선풍기 운동 에너지 맞아요. 다리미는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고, 배터리 충전은 소리가 아니라 배터리 안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11번. 민서가 스마트폰으로 1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을 했더니 스마트폰의 온도가 올라갔대요. 열 에너지로 일부 바뀌었다는 소리죠. 스마트폰 배터리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는 맞아요. 전기 에너지는 소리, 빛, 열 에너지로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쵸? 빛, 소리, 그 다음에 뜨거워졌으니까 열.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왜? 항상 에너지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번.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존이 되지 않죠. 그쵸? 예, 손실이 되니까.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소멸 안 돼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할 때마다 이용한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한다. 맞아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환 전 에너지의 총량과 전환 후 에너지의 총량은 같아야죠. 그래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자,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한 소리 에너지는 어차피 총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1000줄, 500, 200, 700, 250, 그럼 950이니까 결국에는 A를 합쳐서 총 10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0이 맞게 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14번. 표는 어떤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얘는 220V를 공급하면 22W의 소비 전력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거를 전격 전압 맞아요. 그 소비 전력 22W 맞아요. 그러니까 22W는 여기에 220V에다가 여기서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값으로 구해주니까 0.1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 전압, 전류, 시간이 초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이란 말이에요. 전력에다가 곱하기 시간 초니까 22W가 1초 동안 소비되면은 22줄의 전기 에너지 소비하는 거 맞아요. 그럼 1시간에는 결국에는 22 곱하기 1시간 몇 초입니까? 3600초에 해당이 되니까 13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틀렸죠. 그쵸? 이거의 곱이니까 얼마야? 7, 6, 0, 0 다시 또
7600. 네, 이렇게 되겠네. 이거 합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틀렸죠? 그 다음에는, 76이 아니라 72구나. 그러면 7200에 해당이 되니까 79200줄. 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 선풍기에 전격 전압을 걸어서 4시간 동안 사용을 했었을 때 소비한 전력량을 구해주는 공식은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에요. 사용 시간인데 이 시간의 단위가 뭘 써요? hour를 사용을 해요. 따라서 22W를 4시간 쓰면 88Wc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전구가 10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10초 동안에 총 얼마의 에너지가 소비가 된 겁니까? 160줄하고 40줄까지 총 합쳐가지고 200줄의 에너지를 소비를 했죠. 1초당. 그죠? 10초 동안에 200줄의 에너지를 소비를 했으니까 1초당은 얼마예요? 20줄을 1초당 소비를 하죠.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바로 뭐예요? 전력 와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 전력이 얼마다? 20W예요. 20W인데 얘를 3시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60Wc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표는 전기기구 A부터 B의 소비 전력과 하루 동안의 사용 시간이에요. 그럼 곱을해주면 총 소비 전력량이 나옵니다. 2시간 30분이면 2.5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500Wc. 얘는 900Wc. 600Wc. 얘는 15분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1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250Wc. 5시간이면은 500Wc.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제일 큰 건 누굽니까? B.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A하고 E하고 같고 D가 제일 적게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쵸? 그러면은 그러면은 맞게 비교한 거는 누굽니까? 5번이 맞게 되겠. 맞냐? 네, 4번. 4번이구나.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지은이네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달 동안 사용 전력량이 36kW씩 냉장고를 구입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 달 동안 사용 전력이 36kW시래요. 한 달은 30일이면 36kW시면 36,000W죠. 이게 한 달 동안 쓰는 양인데 한 달을 30일이라고 치면 하루는 얼마가 돼요? 나눠줘 버리면은 1200W를 뭐예요? 하루 1일 동안 사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이면은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 1시간 동안이면 하루가 24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줘 버리면은 얼마가 됩니까? 500Wc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500W씩 나눠주면은 1200. 1224 곱하기 50 맞구나. 500이 아니라 50W시네. 나눠주면. 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냉장고의 소비 전력은 1시간에 50Wc를 쓰니까 뭐예요? 50W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냉장고가 10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이 50W니까 10초면은 500줄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1000W 시당 전기 요금이 200원이면 1000W시면 1kW 시당 얼마랑 소리예요? 2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한 달에 얼마 써요? 한 달에 1kW당 200원이니까 한 달이 얼마예요? 200 곱하기 36 얼마예요? 7,200원이죠. 한 달에. 근데 1년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1년이면 12를 해줘 버리면 얼마가 나오냐? 1, 4, 4, 0, 0에다가
7200 해주면은 00468 86,400원이니까 10만원 이하가 나오는 거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자석 근처에 코일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줍니다. 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 네.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는 발전기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선풍기를 작동할 때 전기 에너지는 주로 어떤 형태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이용이 되고요. 전기 기구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 또는 전력 그냥. 전기 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고요. 전력량은 여기서 일정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요? 시간 단위인 hour에 해당이니까 와트 C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7번. 자, 코일 내부에 자석을 놓고 가만히 두었을 때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코일 내부에 뭐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장이 세고 약하고가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느냐 아니냐예요. 수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뭘 시키면서 낙하를 시키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꿔줘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뭐를 돌립니까? 예, 발전기를 바로 회전을 시켜주고 이 발전기의 회전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난로를 사용을 할 때는 에너지의 전환이 전기 난로에 공급되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 중 어떤 전기 기구가 효율이 좋은 것인가? 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는 전기 중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온다라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소비 전력이죠. 결국에는 같은 효과. 예를 들어서 같은 밝기가 나오는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비 전력이 적은 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 기구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코일 근처에 자석이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상태에서 코일에 연결된 검육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 자석을 어떻게 돼요? 코일에 가까이 혹은 멀리 움직인다. 또는 반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혹은 멀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네오디움 자석 A하고 B를 같은 높이에서 구리하고 플라스틱 코일을 통과하도록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대요. 그럼 지면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당연히 누굽니까? 플라스틱 코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리 코일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도체잖아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뭐가 발생하고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뭐를요? 이렇게 자석을 반대로 자기장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를
해주게 돼요. 이런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게 자이로 드롭이에요. 그러니까 자이로 드롭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석이 달려있고, 자이로 드롭 그 통은 구리관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관이 일종의 아주 촘촘한 구리 코일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자이로 드롭 자석이 뚝 떨어지면서 전자기 유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를 만들어 흔들었더니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대요.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 까닭은 결국에는 이 발전기의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뭐가 발생을 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발생된 전기에 의해서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표는 어떤 헤어드라이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냈는데, 헤어드라이어에 전격 전압 220V를 연결하면 440W의 소비 전력이 나오는데, 헤어드라이어가 1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러면은 소비 전력 1초 동안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가 440줄이에요. 근데 1분이면 얼마가 돼요? 60초 동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240에 240 이렇게 되니까 264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주겠고,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를 전격 전압에 연결해서 30분 동안 사용을 하면은 2분의 1시간 동안 사용을 한 거죠. 440W 해서 220Wc의 전력량을 사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을 구할 때는 시간 단위가 아워고, 전기 에너지를 구해줄 때는 시간 단위가 초예요. 그 다음에 15번. 표는 전기기구 A부터 C의 소비 전력과 하루 동안의 사용 시간을 사용했대요. 전력량 30분은 0.5시간.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W씩. 얘는 900W씩. 얘는 450W씩. 그럼 전력량이 순서대로 A, B, C 순으로, 그렇죠? 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밝기가 같은 두 전구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 20줄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그 중에서 16줄이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 녀석은 18줄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그 중에 16줄이 바뀌는 거니까 둘 중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는 나죠. 그죠? 즉 같은 밝기를 내는데 더 적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주니까 더 어떻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